먼저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김기현 선생님 현장에 오래 계셨고 최근에 자유학기제도 경험하셨는데 학생들 보면 이렇게 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유학기제를 이제 그 받아들이고 나서 사실 제가 근무한 학교는 그 연구 시범 학교를 거쳐서 지금 올해 3년째 이제 네. 들어가는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의 얘기를 네. 좀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가 오기 이전의 상태들은 중학교란 과연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목표라든지,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의 목표라든지, 그 중학교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특별한 우리에게 뭐 부여된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가기 전 과정 정도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좀 하고 좀 편안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크게 고민하는 거 없고. 예,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숙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쉽게 말하면 목표가 생긴 거고, 교사들한테는 뭔가 수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어떤 교육적 패러다임에 맞춰서 바꿔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꿈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뭐 상담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학생들하고 증문즉답하는 그런 코너도 있고 했을 때 대부분 그 올라오는 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주로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뭐 친구 관계, 그다음 뭐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 중심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신체적,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고민은 대부분 뭘로 올라오느냐면은 제가 아직 꿈이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다는 거, 목표가 생겼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그 의미가 아닐까. 그러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네. 했을 때 네. 어떤 걱정이 들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걱정했죠. 걱정되셨죠? 왜냐하면 2년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시행하지 않았던 점도 굉장히 컸고요. 음흠.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가 뭐지? 꿈과 길을 어떻게 찾으라고?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 아이의 꿈이 뭐가 있었나? 굉장히 그 맨 처음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당혹스러웠고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꿈과 길을 어떻게 찾는 거지?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또 학부모 지원단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초기에 저희 학교에서 이 자유학기제의 개념을 어머니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보시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학부모 지원단은 어떤 정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신 다음에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 매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아이가 이제 보통 그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이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하고 나도 이렇게 댄스 가수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렇게 작성해서 학교에 작성할 때 댄스 가수였었어요. 춤도 잘 추거든요. 어허.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런 그 체험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너가 정말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니?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정도 잘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취미로서 너가 충분히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강요가 아니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면 너한테 정말 관심 있는 게 뭐야? 그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뭐 동물도 좋아하고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래. 그러고 나서 2학년 때는 우리 초에 이렇게 학기 초에 내잖아요. 환경 UNEP라고 하는 기구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UNEP 환경 운동가가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전환점에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꿈을 정확하게 지금 찾았다라가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인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3학년이 되어서도 학교에서 무슨 과학탐구가 대회가 있는데 에너지에 관련된 대체 에너지 어허. 그러니까 결국 환경 문제랑 연결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는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의 이영 차관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자, 교육부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자유학기제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좀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실제로 현장들을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그 큰 변화가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로 참여하고 눈빛이 살아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선생님들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것도 걱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그래프에서 숫자가 나왔지만 아마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제일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러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자유학기제가 뭐냐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오전만 하는 겁니다. 오전만 수업을 하고 수업하는 방식도 전이랑 다르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프로그램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그룹을 이루어서 같은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오전에 수업을 굉장히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자벌드라는 데 와서 제가 조금 먼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체험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를 만들어도 보고 실제로 자기가 뭐 비행기 조종사처럼 이렇게 역할도 해보고 방송국에 뭘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끼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길게 주는 형태로 교육 과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예체능 활동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할 수 있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 전체를 배정을 그렇게 교육 과정 전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학부모님 말씀해 주셨고 학생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을 바꿔갈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뭔가 중간에 껴서 뭔지 모르는 기간이었던 중학교 기간이 실제로 본인들이 뭘 잘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업 방식이 바뀐 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밖에 활동들을 하고 또 실제로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성도 좋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인성도 좋아져서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이런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벽 교수님, 외국에서도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고 현재 또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는데 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미시건 공과대학에서 20년 가르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흔히 한국 교육 문제 하면은 주입식 교육을 손꼽잖아요. 천만의 말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국서는 아이들의 꿈마저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주입된 꿈은 꿈이 아니에요. 악몽이에요. 악몽. 만약에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 해서 정말로 그렇게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나 그 아이는 괜히 후회하면서 불안해하고 불행해져 있을 거예요. 제가 공대 교수지만 동시에 심리 상담사예요. 그래서 40, 50대 전문가들 특히 유명하신 분들이 저한테 심리 상담을 받아요. 저는 한국에 연구가 없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이 없기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말을 제가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완벽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시는데 다 의사, 판사, 검사, 교수 돼서 40, 50대 돼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젊었을 때 이거 하고 싶었었는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거는 큰 악몽이죠. 사춘기라는 시기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가 이것을 고민하고 탐색할 기회를 얻어야만 돼요. 그게 바로 자유학기제가 주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단 한 학기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많은 학생들처럼 꿈을 한 학기 만에 찾지 못한 학생도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 역시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그 기계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희망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가 교사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혜택이 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비록 한 학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쌓은 이 희망과 비전이 초중고 대학 내내 지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하나를 여쭤본다면 아직도 학벌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 받아야만 취직 잘 되고 좋은 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에 계시니까 기업의 변화, 요즘 이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실 텐데 이 자유학기제 어떻게 취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고용부에 있으니까 고용부의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것은 역시 청년들의 취업 문제입니다. 부모님들 혹시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그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달에 청년 실업률이 1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저희 고용부를 포함해서 정부 전체가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 즉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청년들을 만나 보면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일찍 고민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그 어디 지방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대생이 졸업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아가씨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 졸업할 때까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이제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해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행정대학원 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대학교에 와서라도 그때부터라도 좀 사회에 나가서 뭐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학년도 돼서야 4학년 돼서야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일찍부터 바깥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내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지금과 같은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 부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고용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생각이고 또 근로자들로서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취직을 했을 때 근로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책임, 노사관계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산업 안전에 관한 것까지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지방권에서 배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대치동에도 굉장히 큰 강남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들어가서 좀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